자정이 넘어서도 안전하게 깨어있는 곳,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러닝 전문 기자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한강 강변에서 여성들이 혼자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런던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녀는 처음에 서울 마라톤을 단순한 관광 코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동안 서울에 머물며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강 80km를 따라 이어진 러닝 코스, 새벽부터 자정까지 끊이지 않는 시민 러너들, 그리고 달리기만 해도 기부가 되는 7,979 시스템까지. 세계 4대 마라톤을 모두 취재한 베테랑 기자가 서울은 마라톤 도시가 아니라 달리는 도시라고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전 세계 러너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새벽 4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3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경기장 밖 광장에 수천 명의 러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사람, 러닝화 끈을 조이는 사람, 허벅지를 두드리며 몸을 푸는 사람. 그들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풍경을 조금 냉소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하워드, 영국 러닝 매거진 소속 기자. 저는 이미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를 취재했어요. 세계 4대 마라톤을 모두 밟아본 사람이었죠. 서울?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도시 마라톤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숙소로 오는 택시 안에서 본 서울은 그냥 평범한 대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 빠른 차들, 밤늦도록 켜진 간판 불빛. 뉴욕이나 도쿄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국인 기자 마이클 스톤이었죠. 작년 뉴욕 마라톤 취재 때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밀리, 서울 마라톤 기사 쓴다면서.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특집 기사 준비 중이야. 마이클은 피식 웃었습니다. 여긴 관광 코스지. 진짜 러닝 도시는 아니야.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를 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뉴욕이나 베를린 같은 진짜 러닝 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여긴 그냥 이벤트야.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 같은 거라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말 믿어. 이틀만 취재하면 다 보여. 특별한 거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는 오른손으로 경기장을 가리키며 말했죠. 내일 모레면 우린 다 집에 가 있을 거야. 하지만 스타트라인으로 이동하는 순간 조금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여러 언어가 섞여 들렸어요. 러너들의 피부색도 다양했습니다. 백인, 흑인, 아시아인. 그들이 모두 같은 출발선을 향해 걷고 있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생각보다 국제적인 규모였어요. 런던이나 베를린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단순한 로컬 마라톤은 아니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 러너들을 봤어요. 한 무리의 일본인 러너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어를 쓰는 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갔죠. 그리고 한국 가족 단위 러너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대로 보이는 아들. 저는 노트북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몇 장 찍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러닝화 끈을 묶고 있었어요. 흰머리에 검은색 러닝복을 입은 노인.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저를 봤습니다. 여기 처음인가 봅니다. 저는 약간 놀라며 대답했어요. 노인이 영어를 쓸 줄은 몰랐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죠. 이정호라고 합니다. 매일 한강을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에밀리 하워드입니다. 영국에서 온 기자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노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다시 말했죠. 서울을 이해하려면 한강을 따라 달려보세요. 왜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봤어요. 경기장 넘어 서울 도심 쪽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가 거기다 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노인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어요.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달리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스타트라인 위쪽에서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반복됐습니다. 러너들이 천천히 출발선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일본인 러너, 오른쪽에는 프랑스 러너, 앞에는 한국 가족 단위 러너들. 그리고 그 노인, 이정호 씨도 제 근처에 서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향해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침묵. 수천 명이 동시에 숨을 참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딸깍. 전자음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발걸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땅이 진동했어요. 제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어요. 아직 이 도시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광장을 벗어나자 도로가 나타났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러너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앞을 봤어요. 멀리 서울 도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빌딩, 수천 개의 창문,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가 거기다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판단하지 말자. 그냥 달리자. 하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가, 이 강이 무엇을 보여줄지.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울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 러너들의 물결이 서울 도심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광화문이었어요. 거대한 궁궐 정문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세종대로, 넓은 대로 위를 수만 명의 발걸음이 동시에 울렸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봤습니다. 왼쪽에는 조선 왕조의 궁궐, 수백 년 된 돌담과 기와지붕, 오른쪽에는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 현대적인 LED 광고판이 깜빡였죠. 이상한 도시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이런 대비는 있었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더 강렬했습니다. 더 즉각적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도시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에서 속도를 맞췄어요. 검은색 러닝복에 빨간 모자를 쓴 남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처음이죠? 저는 약간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서울 러닝크루 리더예요. 에밀리 하워드입니다. 영국 기자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가리켰어요. 잠깐만 더 가면 이 도시가 왜 러닝 도시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긴 관광 코스일 뿐이야. 하지만 도윤은 진지했어요. 그는 계속 달리며 말했습니다. 광화문에서 한강까지는 약 5km예요. 이 구간이 제일 재미있죠. 왜요? 역사 교과서를 따라 달리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윤이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동상. 세종대왕이에요. 한글을 만든 왕이죠. 저는 동상을 봤습니다. 거대한 청동상이 대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조금씩 떠오르며 동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어요. 저 궁궐은 600년 됐어요.
그리고 저 빌딩은 10년도 안 됐죠.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주변을 다시 봤어요. 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세종대로를 따라 내려갔죠. 러너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제 앞뒤로 수백 명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코스가 왼쪽으로 꺾였어요. 그리고 경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한강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숨이 조금 가빠졌어요. 하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경사를 따라 내려가며 앞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봤습니다. 한강. 끝없이 이어지는 강. 새벽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며 은빛으로 빛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 멈추려 했지만 몸이 계속 움직였어요. 러너들의 흐름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강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강을 따라 펼쳐진 풍경. 러닝길, 자전거길, 공원, 운동시설, 벤치, 가로수. 모든 게 강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이거 전부 러닝 코스예요? 도윤이 웃었어요. 거의 80km 됩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80km? 런던 템즈 강변도 길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뉴욕 허드슨 강변도 마찬가지였죠.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강 양쪽으로 러닝길이 있어요. 자전거 길도 따로 있고요. 밤낮으로 사람들이 달립니다. 저는 강을 따라 펼쳐진 길을 봤어요.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라톤 코스는 강변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러너들이 강 옆을 달렸어요. 왼쪽에는 강물, 오른쪽에는 공원과 나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생각보다 상쾌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어요. 이 코스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도윤이 웃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다리 3개 건너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멀리 한강 다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다리. 그 위로 러너들이 개미처럼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리듬을 탔어요. 강변길은 평평했습니다. 달리기 좋은 코스였죠. 제 주변으로 러너들이 지나갔어요. 한국인 러너, 외국인 러너, 노인, 청년, 가족, 모두가 같은 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마라톤 코스가 아니라는 걸. 도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가 왜 러닝 도시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런던이나 베를린과는. 마이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긴 관광 코스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판단하지 말자. 더 봐야 한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서울을 따라. 도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다음 다리까지 2km입니다. 천천히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렸어요.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강 위를 날았어요. 저 멀리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상한 도시다. 궁궐과 빌딩,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강. 모든 게 한 곳에 있었습니다. 러너들이 첫 번째 한강 다리에 올라섰습니다. 마포대교였어요. 다리 입구에 팻말이 있었죠. 저는 경사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서자 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양쪽으로 펼쳐진 한강.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늦췄어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넓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템즈 강보다 넓었어요. 생강보다도 넓었죠.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인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 걷는 사람, 달리는 사람.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윤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강이 예전에 중국이랑 교역하던 길이에요. 저는 도윤을 봤어요. 교역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시대 때요. 저강을 따라 배들이 오갔죠.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물건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강을 봤습니다. 수백 년 전, 이 강 위로 배들이 떠다녔을 것입니다. 비단과 도자기를 실은 배.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요? 도윤이 웃었어요. 서울 사람들의 놀이터죠. 저는 다시 강변을 봤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강변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리고, 자전거를 타고, 걷고, 운동하고.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이미 도시 전체가 깨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내쉬며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는 수천 명의 러너가 있었어요. 마치 인간의 강 같았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바람소리, 모든 소리가 섞였어요. 다리를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 강을 봤습니다. 저 강이 한국의 역사라고 노인이 말했었죠. 교역로. 그리고 지금은 놀이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다리를 다 건너자 다시 강변길이 나타났어요. 평평한 러닝 코스. 저는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여의도 쪽으로 갑니다. 여의도요? 서울 금융 중심지예요. 빌딩 많은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을 따라, 공원을 따라. 그리고 저는 다시 봤어요. 사람들을.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노부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회사원. 강변을 걷는 젊은 연인. 모두가 이 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여기 와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네. 매일이요. 저도 주말마다 여기서 달려요. 주말마다요? 네. 우리 크루 멤버들이랑요. 저는 놀랐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에서 달린다니.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한테 거실 같은 곳이에요. 집 앞마당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거실, 앞마당. 런던 사람들이 템즈강을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뉴욕 사람들도 허드슨강을 매일 찾진 않았죠.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강을 정말 쓰고 있었어요. 매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풀냄새, 물냄새,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그때 도윤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가 원효대교예요. 두 번째 다리죠. 저는 고개를 들어봤어요. 또 다른 거대한 다리. 그 위로 러너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마라톤 코스가 아니네. 도윤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도윤을 봤어요. 뭐가요? 도윤이 웃었어요. 도시 전체가 러닝 코스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의 말이 정확했어요. 이건 단순히 42km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러닝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강변 80km, 다리들, 공원들, 자전거길, 러닝길,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기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서울은 달리는 도시다. 하지만 아직 그 문장을 쓰진 않았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관광 코스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관광 코스가 아니에요. 뭔가 다릅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다음 다리까지 3km예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렸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나쳤어요. 달리면서.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가 뭔지, 이 강이 뭔지.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도시의 역사가 거기다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역사를 다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어요. 한강을 따라, 서울을 따라,
마라톤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도윤의 러닝크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압구정 한강공원이었어요. 오후 6시, 저는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한강변 주차장 옆 잔디밭. 이미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도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왔네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늦지 않았죠? 아니요. 딱 맞춰 오셨어요. 도윤이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러닝 기자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다양했습니다. 젊은 회사원, 중년 여성,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자,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 도윤이 말했어요. 오늘은 20km 롱런입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20km.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제 42km를 뛰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긴장한 것 같지 않았어요.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간호사예요. 에밀리예요. 기자고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러닝 처음이에요? 아니요. 꽤 오래 달렸어요. 그럼 오늘 같이 달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앞에서 손뼉을 쳤어요. 자,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는 압구정에서 반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달려요. 약은 많으시겠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달려야 해요.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저는 주변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강물도 주황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강변에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텐트를 치고 치맥을 먹는 사람. 수진이 말했어요. 한강은 언제 와도 사람이 있어요. 언제요? 새벽에도, 밤에도, 항상요. 저는 놀랐습니다. 밤에도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밤 러닝이 더 시원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밤 러닝.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10km 지점을 지났어요. 반포대교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앞에서 외쳤어요. 반포대교까지 갑니다. 거기서 돌아와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숨을 고르며 달렸어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편했어요.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5km도 못 뛰었어요. 지금은요? 하프 마라톤 완주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수진이 웃었어요. 여기 사람들 다 그래요. 처음엔 다 초보였어요. 저는 앞쪽을 봤습니다. 30명의 러너. 각자 다른 속도로 달렸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반포대교를 돌아 다시 압구정으로 왔어요. 20km 완주.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이 손뼉을 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먹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잔디밭으로 이동했어요. 누군가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누군가 맥주를 가져왔어요. 저는 잔디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쭉 뻗었어요. 수진이 옆에 앉으며 맥주캔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30명의 러너들이 잔디밭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해요? 도윤이 웃었어요. 네. 매주 일요일이요. 비가 와도요? 비 오면 더 재미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여긴 기록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기록보다 사람.
런던이나 뉴욕 러닝클럽은 달랐습니다. 기록이 중요했어요. 개인 최고 기록, 대회 입상.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울 러닝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주변을 다시 봤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했어요.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이건 러닝클럽이 아니었어요. 동네 모임 같았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마이클이 틀렸습니다. 서울은 관광 코스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러닝을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주 달렸어요. 함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켜졌어요. 다리 조명, 건물 불빛, 가로등. 모든 게 강물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몇 장 찍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기사 쓸 거예요? 아마도요. 뭐라고 쓸 건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다시 한강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 산책, 러닝. 도시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정말 다르다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서울시 러닝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이었어요. 오후 7시.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50명 정도였어요. 남녀노소 다양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한 코치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환 코스입니다. 5km 가볍게 갈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긴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 한 여성이 섰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도윤의 크루에서 만난 간호사. 에밀리, 여기도 왔네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여기도 오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 프로그램 참가해요. 무료거든요. 무료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부가 직접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 코치가 다시 말했어요. 출발 전에 다 같이 외쳐요. 7,979.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7,979.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7,979. 무슨 뜻이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러닝 끝나면 7,979 외쳐요. 왜요? 기부됩니다. 저는 더 놀랐어요. 기부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1인당 7,979원이요. 취약계층 스포츠 지원금으로 쓰여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달리기가 기부라고?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달리면 누군가 운동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달리기가 기부. 개인 운동이 사회공헌.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따라 달렸어요. 공원은 넓었습니다. 나무가 많았어요. 벚꽃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습니다. 저는 달리며 주변을 봤어요. 공원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 벤치에 앉은 연인, 돗자리 깔고 피크닉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원을 쓰고 있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의도는 평일에도 이래요. 매일요? 네. 점심시간에도 사람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공원 순환로를 따라 2.5km씩 두 바퀴.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며 달릴 수 있는 속도였어요. 한 남자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영국에서 왔어요. 기자예요. 서울 러닝 취재하러요? 네. 남자가 웃었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서울은 러닝 도시거든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사흘 전만 해도 믿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어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5년째 여기서 달려요. 처음엔 3km도 못 뛰었는데. 지금은요? 풀코스 완주했어요. 작년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사람들 다 그래요. 시작은 다 초보였어요.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50명의 러너. 다들 편안하게 달렸어요. 누구도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달렸어요. 5km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코치가 손뼉을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외쳐요. 7,979. 사람들이 따라 외쳤어요. 7,979. 저도 함께 외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달리기만 했는데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웃었어요. 기분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달리기가 혼자만의 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혼자만의 운동이 아니다. 런던에서 달릴 때는 혼자였습니다. 제 기록, 제 목표, 제 건강.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달리기가 연결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개인과 사회를. 저는 여의도 공원을 다시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공원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벤치 조명, 분수 조명. 모든 게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와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주 와요. 몇 년이나 오셨어요? 2년째요. 저는 놀랐습니다. 2년 동안 매주. 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운동 때문에 왔어요. 지금은 사람 때문에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였어요.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서울시 러닝크루 7,979 기부 시스템. 달리기가 사회를 연결한다. 수진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공원을 봤어요. 밤이었지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리고, 걷고, 자전거 타고. 도시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다르다고. 달리기를 도시 정책으로 만들었어요. 무료로 제공하고, 기부로 연결하고, 커뮤니티로 확장했습니다. 마이클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긴 관광 코스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러닝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밤 11시. 저는 혼자 한강에 나왔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러닝복을 고쳐 입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밤 러닝은 처음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수진이 말했던 것처럼 밤에도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저는 강변길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달리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벤치에 앉아 치킨을 먹는 사람들. 밤 11시인데 강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강을 따라 주변을 봤습니다. 조명이 강물에 반사됐어요. 다리 불빛, 건물 불빛, 가로등. 모든 게 물 위에서 춤췄습니다. 저는 속도를 냈어요. 발걸음이 리듬을 탔습니다. 5분쯤 달렸을까? 한 여성이 저를 추월했어요. 금발머리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맞췄어요. 그녀 옆에서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였습니다. 독일 억양이 들렸어요. 밤에도 달리시네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달려요.
저는 안나예요. 에밀리예요. 우리는 함께 달렸습니다. 안나가 말했어요. 서울 처음이에요? 네. 취재 왔어요. 기자예요? 네. 안나가 웃었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서울밤 러닝은 최고예요. 저는 주변을 봤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안나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여긴 서울이에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반포대교를 지나 동작대교 쪽으로. 안나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3년째 서울 살아요. 처음엔 밤에 못 나왔어요. 왜요? 베를린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거기선 밤에 혼자 못 다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달라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매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요? 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거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강변을 걷는 노부부. 자전거 타는 중년 남자. 벤치에 앉은 여성.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긴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나가 말했어요. 한 달 전에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여기서요. 찾으셨어요? 안나가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대로 있었어요. 벤치 위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런던이었다면 10분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안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남의 것 안 건드려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동작대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반포 쪽으로. 총 10km 정도였어요. 약 1시간. 반포 한강공원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치킨을 먹는 사람, 맥주를 마시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안나가 말했어요. 여기 편의점 가요. 물 사야 해요. 우리는 공원 안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안나가 물을 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삼각김밥 맛있어요. 먹어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우리는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며 강을 봤어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안나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밤이 무섭지 않다는 거요. 저는 안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지했어요. 베를린에서는 밤 11시에 혼자 못 나와요. 런던도 그렇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여기는 돼요. 혼자 달려도, 혼자 걸어도, 아무 일 없어요.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 강변에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안전, 치안, 데이터로만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이 안전한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통계로.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 달랐습니다. 밤 11시. 자정. 강변. 혼자. 그런데 무섭지 않았어요. 안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 가요. 내일 또 달릴 거예요. 몇 시예요? 안나가 웃었습니다. 새벽 6시요. 여기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매일 달려요? 네. 출근 전에요. 안나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안전하게, 자유롭게.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서울. 밤에도 달릴 수 있는 도시. 여성이 혼자 달려도 안전한 도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러닝 도시라고. 기록이나 대회가 아니라 안전과 자유. 그게 러닝 도시의 조건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마이클을 다시 만났습니다. 홍대 앞 카페였어요. 오후 3시. 마이클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취재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요. 기사 제목 정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홍대 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젊은이들, 외국인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응.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뭔데? 서울 마라톤의 이모저모? 아니면 한강 러닝코스 소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지? 관광 코스라고 했잖아. 맞지? 저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마이클이 눈썹을 올렸어요. 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틀렸어. 완전히. 마이클이 웃었어요. 에밀리, 농담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야. 마이클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뭘 봤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서울은 마라톤 도시가 아니야.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 말이 그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라톤 도시보다 더한 곳이야. 마이클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여긴 달리는 도시야. 마이클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 너 한국한테 홀렸어? 저는 웃었습니다. 어쩌면.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런던, 베를린, 뉴욕이 진짜 러닝 도시야. 서울은 그냥 이벤트 도시라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마이클, 너 한강 가봤어? 당연하지. 마라톤 코스 취재했잖아. 밤에? 마이클이 멈칫했습니다. 밤에? 왜 밤에 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보지도 않고 판단했구나. 마이클이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지난 나흘 동안 적은 것들. 서울시 러닝크루. 주 3회 무료 운영. 7,979 기부 시스템. 한강 80km 러닝 코스. 밤 11시에도 달리는 사람들. 마이클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데?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런던에서 밤 11시에 템즈 강변 혼자 달릴 수 있어. 마이클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센트럴파크 밤에 혼자 달려봤어? 베를린은? 여성 러너가 자정에 혼자 달릴 수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돼? 마이클이 팔짱을 꼈습니다. 안전하다고 러닝 도시는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이 기본이야.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 못해.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너 며칠 있었다고 그래? 나흘? 겨우 나흘이야. 저는 웃었어요. 나흘이면 충분해. 마이클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홍대 거리. 젊은이들이 웃으며 걸어갔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마이클, 런던 마라톤은 1년에 한 번이야. 베를린도. 뉴욕도. 그래서? 서울은 매일이야. 마이클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매일 달려. 한강에서, 여의도에서, 압구정에서, 새벽에도, 밤에도, 혼자도, 같이도. 마이클이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저는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러닝 도시는 대회가 만드는 게 아니야. 시민들이 만드는 거야. 마이클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기사 제목이 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울, 도시가 심장을 밀어주다. 마이클이 눈썹을 올렸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읽어보면 알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한강. 뭐하러?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달리러. 마이클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또 카페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강 쪽으로. 마이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믿지 못하는 표정. 저는 웃었습니다. 나흘 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울이 뭔지, 한강이 뭔지, 달리는 도시. 그게 서울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반포 쪽으로.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은 강. 그 위로 다리들.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공원.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어떻게 시작할까? 서울에서는 러너가 도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저는 휴대폰에 메모했어요. 도시가 러너의 심장을 밀어준다. 완벽했습니다. 지하철이 반포역에 도착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한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한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오래 봤어요. 기억하려고. 런던 도착 후 일주일.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 노트북을 펴놓고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첫 문장부터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 상암 경기장. 광화문 세종대로. 한강 다리. 여의도 공원. 밤의 한강. 그리고 사람들. 도윤. 수진. 안나. 이정호. 모두가 달렸어요. 각자의 이유로. 함께.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러너가 도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도시가 러너의 심장을 밀어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세계 4대 마라톤을 모두 취재했다.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그곳에서 나는 기록을 받고 영웅을 받고 축제를 봤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것을 봤다. 일상을 봤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한강 강변 사진. 러닝 크루 사진. 밤 한강 사진. 저는 계속 썼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마라톤을 위해 달리지 않는다. 삶을 위해 달린다. 새벽에도 밤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강은 80km다. 끝없이 이어진다. 그 길을 따라 매일 수만 명이 움직인다. 달리고 걷고 자전거를 타고. 도시 전체가 러닝 코스다. 저는 여의도 공원 사진을 봤어요. 7,979 러닝 프로그램. 서울시는 러닝을 정책으로 만들었다. 무료 프로그램.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그리고 달리면 기부가 된다. 7,979원. 1인당. 달리기가 개인 운동에서 사회공헌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저는 안나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여긴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는 안전하다. 밤 11시에도 여성이 혼자 달릴 수 있다. 자정에도 강변에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진짜 러닝 도시의 조건이다. 안전, 접근성, 커뮤니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서울은 마라톤 도시가 아니다. 서울은 달리는 도시다. 그리고 그 도시는 모든 러너의 심장을 밀어준다. 기사를 다 쓰고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첨부 파일, 사진들. 회신이 왔어요. 30분 뒤. 좋은 기사다. 다음 주 커버 스토리로 간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템즈 강변으로 나갔어요. 러닝복을 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과. 템즈강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밤 9시인데. 저는 혼자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강이 떠올랐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있던 한강. 저는 멈췄습니다. 강을 봤어요. 다시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 한강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달 다시 갈게요. 롱런 같이 뛰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1분 뒤. 좋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템즈강을 따라.
하지만 마음은 한강에 있었습니다. 3주 뒤, 기사가 나갔어요. 커버 스토리. 서울, 도시가 심장을 밀어주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서울 가보고 싶다. 한강에서 달리고 싶다. 이게 진짜 러닝 도시구나. 저는 댓글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샀어요. 다음 달, 서울행.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러너로 가는 거예요. 한강을 달리러. 도시와 함께 숨 쉬러. 비행기 출발까지 한 달. 저는 매일 템즈강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준비하며, 한강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생각했어요. 도시가 러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러너가 도시를 이해하는 거라고. 서울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한강은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템즈강을 따라. 마음은 한강을 따라. 한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갈 겁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라, 러너로. 그리고 다시 느낄 거예요. 도시가 심장을 밀어주는 느낌을. 그게 서울이었으니까. 그게 한강이었으니까. 저는 웃으며 달렸습니다. 템즈강 위로 달빛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강이 흘렀습니다.